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팝 쇼 채널 김기자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을요. 실시간 경찰 방시혁 수사 종결 임박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시킬 예정이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왔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반하이브 언론들과 반하이브 세력들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투자자들을 속여가지고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019년에 하이브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우리 상장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속여서 상장 못할 것 같으니까 갖고 계신 지분 그냥 비싸게 제가 여기다 팔아드릴게요. 여기다 파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투자자들은 상장이 안 되면은 이거 예상과 다른데?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좀 비싸게 팔아준다니까 저기다 팔자 해서 이제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서 팔자마자 몇 달 있다가 투자자들에게 말한 것과 반대로 방시혁 하이브 부장이 하이브를 상장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제 반하이브 언론도 주장입니다. 음모죠, 음모. 뇌피셜, 소설, 개구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서 또 이 반하이브 언론들하고 반하이브 세력들, 제가 항상 두 개를 나눠놓죠. 반하이브 언론, 반하이브 세력. 언론은 그 기자들이고요. 세력들은 기자가 아닌데 하이브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국 앞잡이들 및 하이브 싫어하는 라이벌들 및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반하이브 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하이브 언론들하고 반하이브 세력들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저질렀다. 이걸 주장하면서 또 주가 조작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주장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주가 조작은 뭐 박살낸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한 걸 이제 기사화하면서 마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주가 조작을 저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주장해 왔습니다. 개소리죠. 그렇게 보도한 기자들은 정말 무식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거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네티즌, 안티 네티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죠.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요, 주가를 조작한 게 주가 조작입니다. 그 방시혁 하이브 부장이 주가 조작했다고 그 커뮤니티한테서 글 싸지르는 애들한테 주가 조작 뭐야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개 백수들 무식한 애들입니다. 대학교도 못 나오고. 주가 조작이란 건 주가를 조작한 걸 주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방시혁 의장 사건은 상장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즉 주가라는 건 상장이 돼야 존재하는 거예요. 상장이 되지 않으면 주가라는 게 없어요. 물론 비상장 주식도 뭐 나름대로 비상장 주식에 주가 비스무리한 게 있을 수는 있으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 이후 증권거래소나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시혁 하이브 부장의 사건은 상장 전에 뭐 속여서 어쩌고 이런 건데 주가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빅히트였죠. 빅히트 주가라는 게 아예 없었던 그때 시기인데 무슨 주가 조작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무식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럼 뭐죠? 그 중국 애들인가? 중국 애들 같은데? 중국 앞자리들 정말 무식한 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데모하고 시인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뭐 철폐 개혁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개 무식한 종자들이죠. 이제 또 쌍소리 나오려네. 자제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주가 조작이란 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가 조작 이러죠. 무식한 것들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서울경찰청에서 그런 이제 걸로 방시학 부장을 이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방시학 의장을 조사를 많이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방시학 의장을 조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시학 부장을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경찰청에 보면 광역수사단이라고 있어요. 서울경찰청 밑에 광역수사단, 마포인가 있습니다. 광역수사단 아래에 보면 또 금융범죄수사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이때까지 방시학 부장을 5번이나 소환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5번 소환한 건 제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만만한가? 방탄소년 팬들이 만만한가? 대기업 총수를 5번이나 소환한 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대기업 총수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한두 번 소환해서 딱 해서 기소하거나 무죄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요. 5번이나 불렀다는 건 증거가 또는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자꾸 불러서 뭐 조사를 뭐 캐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엄청나게 5번이나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이게 이제 그 11월 18일 기사인데요. 2번 소환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3번 했고요. 사실은 9월 달에 2번 조사했습니다. 9월 달에 2번 소환 조사했고요. 11월 달에 3번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무려 방시하이 부장을 5번을 소환 조사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방시하이 부장을 5번을 소환 조사한 거야. 무려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올 게 없으니까 계속 불러다가 뭐 먼지 털기식으로 계속 조사하고 이러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소환 조사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경찰이 발표한 것도 없고요. 지난번에 경찰 관계자가 무슨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기자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저희는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거든요. 그 금융범죄수사대 높은 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걸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어쨌거나 제가 영상을 2번인가 3번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죠.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무조건 방시하이 부장은 100%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라는 건 전직 검사, 전직 판사들입니다. 전직 검사, 전직 판사들 대부분이 방시하이 부장은 100% 무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방시하이 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거 말고 법률, 즉 그 당시에 방시하이 의장이 주주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상장 이후 이익을 많이 보면은 이익의 30%를 방시혁 의장에게 준다. 그런데 손해를 보면 방시혁 의장이 다 물어준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안 한 게 불법이다라고 저 무식한 애들이 떠드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주주간 계약 맺은 뭐 30% 이익을 돌려준다 만다 그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런 법이 저는 2019년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이익이 30%를 받아 먹든 100%를 받아 처먹든 간에 그걸 신고해야 되는 법 개정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없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어요. 두 번째, 주가 조작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주가란 건 상장 이후에 형성이 되는 게 주가인데 이건 에, 에, 상장 이전에 그런 사건 가지고 지금 떠들어 제끼는 거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방식 의장이 뭐 투자자들을 속이고 어쩌고저쩌고 개소리하는 거니까 주가라는 게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건 주가를 조작하는 건데 주가가 없는데 뭐 어떻게 주가를 조작합니까? 말이 안 되는 개소리죠. 정말 무식한 것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사회 나가서 불만만 가득 차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속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돈 손해본 사람 있나? 조사해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조사해봤더니 그 당시 방시혁 의장 말 듣고 지분을 팔아치운 사람들조차도 최소 몇 배에서 최소 100배까지 이익을 봤답니다. 100배. 손해를 보긴커녕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익을 보고 팔았는데 뭔 사기야. 사기라는 건 누구한테 뭐 사기쳐 돈 뺏어가지고 그 사람 손해보게 만드는 건데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법률 전문가들은 이제 무죄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당시에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못할 것 같다라고 한 말 자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로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도 취소하고 활동이 올 스톱됐기 때문에 그 당시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전부였는데 방탄소년단 활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상장을 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상장시켜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그게? 제가 전직증권에서 직원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방시혁 의장이 상장 못할 것 같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상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상장이 된 것 뿐이죠. 자,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넘어가야죠. 너무 제가 주변 상황만 얘기하다 오늘 주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결국 이제 이거였죠. 경찰이 방시혁 수사를 종결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썸네일 올려드렸다시피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경찰이 방시혁 부장을 무려 5번이나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했으면 충분히 소환할 건 다 했어요. 5번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안 나오면 뭐 없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나왔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거나 혐의점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언론 보도상으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불러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5번이나 많이 했고 아직까지 발견된 것도 없고 혐의점도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넘어가서 내년까지 방시혁 하이브 부장이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거에 휩쓸리게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그런 추측이 많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경찰이 방시혁 의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네. 지금 현재 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수사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제 라인이 그래요. 그 서울경찰청장, 광역수사단장, 금융범죄수사대장 이 결제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융범죄수사 3개 계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정기 인사가 있을 예정이랍니다. 네, 대단한 사건이죠. 경찰 정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답니다. 언제? 곧.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바로 다음 주. 다음 주부터 경찰 정기 인사 발령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다음 주부터 올 연말까지 경찰 정기 인사. 그러면 현재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계 이렇게 라인이 쫙 있거든요. 그 G 라인에 계신 분들이 이번 정기 인사 대상자랍니다. 특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은 금융범죄수사 1개인가 금융범죄수사 3개인가 그 개혁회 그 계장님을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거의 다 이번 정기 인사 대상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위에 꼭대기에 계신 서울경찰청장님이나 뭐 광역수사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지금까지 해온 금융범죄수사대장하고 금융범죄수사계장 또 그 밑에 수사관들이 이번 경찰청 정기 인사 대상이랍니다. 언제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인사발령 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인사발령이 난답니다. 여기 직장생활 해보신 분도 아시죠? 인사발령이 뭔지 아시잖아요? 인사발령 그러면 일 하나도 못해요. 그 조직이. 내가 다음에 어디 가지? 승진하는 건가? 아니면 잘리나? 별 생각 다 들죠. 지방으로 발령나나? 별 생각 다 듭니다. 아니면 본사로 영전되나? 난리 납니다. 인사철 되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뭔 일이 문제야? 내가 당장 개인의 그게 달렸는데 인사발령 직장생활 해보시면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인사발령, 인사철입니다. 지금 경찰. 그래서 어쨌거나 방시혁 의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하고 그 위에 결제 라인들이 몽땅 이번 경찰 정기 인사 대상자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사발령하고 방시혁 부장 수사 종결하고 무슨 관계냐? 인사발령 나기 전에 방시혁 부장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방시혁 의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밑에 금융범죄수사대 밑에 금융범죄수사계 금융범죄수사계 직원분들이 수사하고 계시는데요. 그 금융범죄수사계에서 방시혁 의장뿐만 아니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무슨 사기 혐의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사기인가? 차명주식거래, 차명거래 범죄 혐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이춘석 의원 지난번에 그렇죠. 국회에서 이거 논란이 엄청 있었는데요. 하여튼 안 좋은 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집권 여당의 또 중진급 의원 수사가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범죄 수사계가 방시혁 의장하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사기란다. 차명거래 범죄도 주사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면은 새로운 그렇죠. 금융범죄수사대장도 오실 거고 새로운 금융범죄수사계장님도 오실 거고 새로운 금융범죄수사계에 속한 직원분들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새로 인사발령 받아서 새로 어디 오시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몽땅 기록을 살펴봐야 돼요. 즉 방시혁 부장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이만큼이거든요. 다른 일 하고 계신 분들은요. 해당 사건을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자기 것만 알기 때문에 회사에도 그렇죠. 인사발령 나서 어디 조직에 가잖아요. 생전 처음부터 다시 다 자기가 다 봐야 돼요. 마치 신입사원처럼. 그래서 인사발령 이후에 새로운 수사관이나 대장님이 오시면 방시혁 의장에 대한 수사 기록을 페이지 1번부터 페이지 1000페이지까지 다시 자기가 다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영어도 살펴봐야 되지. 경제적 전문 용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보면 또 네이버 사전도 찾아봐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친구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 있으면 야 이거 사기니 뭐니 물어봐야 되고 그거 하면 또 몇 달 날라갑니다. 최소 6개월 더 걸려요. 그 사건 기록 보는 데만 몇 달 걸려요. 몇 달. 제가 잘 알죠. 다시 또 방시혁 의장 불러서 소환해서 또 해야 돼요. 또. 왜? 자기가 직접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때 수사를 속이셨나요? 새로 싹 해야 돼. 새로. 그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방시혁 하위 부장에 대한 수사가 거의 1년 정도 걸렸는데 그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방시혁 하위 부장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계 직원분들이 인사발령 나기 전에 이걸 종결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지시를 하겠죠. 종결시켜야 돼요. 무조건 실무적으로. 그래서 조만간 방시혁 하위 부장에 대한 수사 종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업계에서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연말 안으로, 빠르면 다음 주 방시혁 하위 부장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그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혐의들, 그런 거에 대한 안티들이 쏘아올린 혐의점들이죠. 안티들, 반하이브 언론들과 중국 앞잡이들, 또 반하이브 적대 세력들이 짝짝꿍 돼가지고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막 이런 데다가 막 노동위원회, 국회 이런 데다가 허위 신고 막 해버려가지고 가짜로 신고하고 막 이래서 경찰 공권력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조만간에 방시혁 하위 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될 것이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